6장 감흥력. 감흥력은 자신의 육체적, 감정적 느낌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능력이다. 의식적인 감흥력이란 미세한 자극과 비언어적 정보들을 즉각적으로 감지하여 그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이다. 진동을 통한 직접적인 알매 더욱 숙달될수록 당신은 삶이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자각의 힘을 통해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근원주파수가 지금 이 순간에 행하는 모든 것, 직접적인 경험, 직접적인 암, 직접적인 소통, 직접적인 사랑이 당신의 선택과 암과 행위의 주된 방식이 될 것이다. 당신은 근원주파수에 머물면서 그 느낌을 의도적으로 몸 바깥의 사방으로 확장시킨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품어 안으면서 동시에 특정한 대상에 뚜렷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때 당신은 그 대상과 감응하게 된다. 감응이란 당신의 감응력을 무언가에 침투시켜 그것과 하나가 되고 잠시 동안 그것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이 무언가와 감응할 때 그것은 당신의 일부가 된다. 당신은 그것과 친숙해지고 즉각적인 알을 얻기 시작한다. 기존의 관념을 내려놓고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 그것과 감응하여 하나가 될 때는 그것의 삶과 관점 속에 숨겨진 비밀을 직관을 통해서 해독할 수 있다. 감응력이 충분히 다듬어질 때까지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선택을 통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라. 큰 선택은 작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삶과 감응하면 모든 것에 대해 좀 더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대상은 화답해온다. 궁극적으로 당신은 삶과 깊이 연결되어 마치 다른 사람의 감정과 감각, 생각을 내 것처럼 여기게 될 것이다.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다. 감응력을 잘 사용하려면 당신의 영혼이 지목하는 것과 시답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당신의 내면에는 그런 힘이 있다. 그것을 내면의 주시자라고 부르자. 그것은 영혼의 힘이며 삶의 교훈을 깨우쳐주고 참된 모습을 드러나도록 도와줄 대상을 향해 당신의 주의를 이끈다. 더 깊은 알을 얻기 위한 비결은 내면의 주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나는 왜 저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을까? 지금의 이 자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때 중요한 점은 긴장을 풀고 자신의 감응력과 내면의 주시자를 신뢰하는 것이다. 감응력과 진동을 통해 길을 찾을 때는 당신의 근원주파수와 조화롭게 공명하고 깊은 안정감을 주는 사람 또는 기회를 선택하라. 당신은 자신과 기막힌 화음을 이루는 사람, 기회, 장소, 해결책 등을 골라낼 수 있다. 당신의 근원주파수와 조화되지 않는 사람, 계획, 기회 등을 만난다면 거기에 끼어들지 말라.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깊게 관여하지 말라. 높은 주파수 수준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함으로써 당신은 직관의 시대에 꼭 맞는 새로운 존재 방식을 더욱 확실히 신뢰하게 된다. 자신보다 훨씬 느린 진동을 가진 사람들을 동료로 선택하면 두려움과 애고가 좋은 일을 어떻게 망쳐 놓을 수 있는지 목격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럴 때는 각자의 근원 주파수를 회복시킨 후에 그것과 조화롭게 공명하는 새로운 동료와 기회를 선택해야 한다. 주파수를 분별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 만큼 당신은 자신의 근원 주파수와 공명하는 사람들과 상황을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근원 주파수를 통해 성공적인 삶을 창조하는 것.
자신을 이해하고 뒷받침해주는 친구와 동료들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파충류뇌는 직접적인 체험과 충동에 관련되어 있고 중뇌에서 감각이라는 차원이 덧붙고 상층의 심피질로 올라와서는 언어와 의미까지 더해짐으로써 더욱 광범위한 알미 일어난다. 감흥력을 증폭시키려면 신체적 자각의 수준을 향해 사다리를 내려가라. 추상적인 인식의 무게를 두려거든 반대로 사다리를 올라가라. 고요함과 안정감 속에서 당신의 뇌와 몸의 모든 층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근원 주파수를 생생하게 느낀다. 감정적 상처, 치유, 동기, 복잡한 사고방식의 본질을 호련히 깨닫고 궁극적으로 고차원적 의식에 해당하는 감정상태, 황홀경, 환희, 지복까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모든 고통과 상처의 배후에는 거부당한 영혼과 몸의 메시지가 있다. 따라서 의식적인 감흥력을 통해 심층 정보들을 재빨리 인식한다면 당신은 수많은 고통과 근심을 내려놓게 된다. 당신은 에너지가 확장하는지 수축하는지 흐르는지 정체되는지를 통해 신호를 포착한다. 에너지가 확장할 때는 에너지가 샘솟고 활기와 적극성이 생기고 하나의 생각에 집중되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열정으로 가슴이 뛸 것이다. 에너지가 수축할 때는 오한이 나거나 위장에 구멍이 난 듯 속이 쓰리다. 당신은 웅크리고 움츠매지고 돌처럼 굳는다. 헬스케진 얼굴은 창백하거나 새파랗다. 통증을 느끼거나 말뜻 그대로 머리털이 곤두서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유사한 삶의 교훈과 성장 단계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존재들이라면 우리의 현실 또한 서로 공명할 것이다. 같은 에너지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물리적 환경을 공유하는 사람끼리는 동일한 배움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당신의 몸은 사건들의 흐름과 청사진을 읽어낼 수 있고 확장되거나 움츠러들면서 문제거리나 돌파구의 등장 가능성을 암시해준다. 감흥력을 높이는 몇 가지 팁. 1. 감흥에 적합한 의지의 활용법은 따로 있다. 감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주의를 확장할 때는 그저 개방되고 부드럽고 확장되고 호기심 가득한 상태를 유지하라.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 당신이 할 일은 확장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2. 찾아다니는 감흥과 받아들이는 감흥은 다르다. 항상 내적 중심의 자리를 잡은 채로 그저 의식의 장을 확장함으로써 어떤 대상이든 간단히 품어 그것을 이해할 수도 있다. 당신의 의식이 필요한 것을 감지해 줄 것이다. 이해하고 싶은 대상과 어우러지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서 느끼고 가슴을 열고 의식적 교감을 통해 알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식이다. 3. 그것이 당신만의 느낌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위대한 일체의 메신저임을 발견하게 된다. 4.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알고 행동한다. 당신이 너무 먼 미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신은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있다. 중요하다는 것은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그 정보를 잘 써먹고 그 경험을 소화시키고 나면 즉시 다음 차례의 아이디어와 경험이 날아든다. 5. 감흥력은 신뢰와 인정을 통해 강화된다. 진동을 통해 전달되는 심층 정보들을 신뢰하고 교감을 기다리는 메시지들의 단서를 알아차리고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해독하여 의미를 찾아내고 그 정보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활용하라. 당신의 몸과 영혼을 신뢰할수록 감흥력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당신의 몸이 감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가져다 준다면 큰 소리로 몸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정성껏 껴안고 쓰다듬어 주면서 어루만져 주라. 몸은 감각적 접촉을 좋아한다. 6. 감정은 감흥에 의한 신호들이 과장된 것이다. 당신의 감정 속에는 적절한 방향, 영혼의 지침, 중요한 삶의 교훈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감흥력을 활용하여 이 세상과 접촉함으로써 당신은 생생한 경험을 얻고 길을 찾을 수 있다. 의식적으로 교감 상태 속으로 진입하여 그것들을 자기 내면의 일부로서 알아차리는 방식은 배려와 자비심을 키워준다. 당신의 몸은 현재의 주변 상황과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당신이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배움을 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